안녕하세요. 온 가족의 골머리를 썩힌 아나무인 시부를 참교육한 며느리입니다. 남편도 아닌 시부를 참교육했다고 말하는 제가 참 건방지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제게도 그럴 만한 나름의 큰 이유가 있었어요. 우여곡절 많고 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저희 아버지는 원래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셨지만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을 딱딱 나눠서 생각하던 옛날 분이셨죠. 때문에 아버지는 여자인 제가 돈벌이를 위해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들인 남동생이 여자들이 하는 일인 식당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점차 작아지기 시작한 건 제 나이 25부터였습니다. 당시 20년 넘게 건재했던 아버지의 사업이 그만 망하고 말았거든요. 우리 집안은 순식간에 주저앉았고 부모님께 남은 건 약간의 재산과 사시던 집 한 채뿐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항상 큰 소리를 치던 아버지와 순종적이었던 엄마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어요. 당신 언제까지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을 거요? 내가 또 언제 계속 한숨만 쉬었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 내가 그 포장마차 일 나가지 말랬지? 여자가 억척스러워 보이게 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허이구, 그럼 당신하고 나 둘 다 집에 들어앉아서 손가락만 쭉쭉 빱니까? 돈 벌 수 있으면 여자고 남자고 간에 뭐든 닥치는 대로 하면 그만이죠. 당신 며칠 전에 막노동 나갔다가 닷새를 알아누웠죠?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나 하는 포장마차나 나와서 일손 거들어요. 아버지는 결국 생업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엄마의 포장마차 일을 함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을 시작한 지 2달 뒤부턴 갑자기 주방에서 가끔 요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걸 아버지가 다 차리신 거예요? 우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아니야, 누나? 아버지, 일은 할 만하세요? 에휴, 내가 그동안 느끼는 게 참 많다. 주방 일은 힘쓸 일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고데기가 말할 수가 없더구나. 게다가 술 취한 진상은 왜 이렇게 많은지. 여자 혼자 하기에 포장마차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난 이 일하면서 네 엄마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졌다. 너희들 너희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아이러니하게도 두 분의 금술은 아버지의 사업이 건재할 때보다 훨씬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보기 좋았던 두 분의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엄마는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한동안 아버지는 엄마의 사진만 들여다보며 눈물이 마를 새가 없으셨어요. 이제 막 당신하고 알콩달콩 사는 재미를 알았건만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일찍 갔소. 내 평생 당신한테 살갑게 대해준 적이 없어. 이제라도 잘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전보다도 훨씬 더 변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나이 31에 시집을 갈 때도 제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더군요. 우리의 회사 근처에 있는 회사 다닌다고? 부부끼리 그럼 출퇴근도 같이 하고 참 좋겠구만. 정길군, 우리 딸 참 똑똑하고 마음씨도 고운 애야. 그러니 부디 고생시키지 말아주게. 내가 우리 집사람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나니까 뒤늦게 물 밀듯이 후회가 밀려오더군. 주방일 그까짓 거 뭐라고 내가 자존심 세우고 아내를 고생만 시켰나. 그저 꽃처럼 행복하게만 만들어줬어도 모자랄 판에 하고 말이야. 게다가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여자라고 돈 안 벌고 남자라고 집안일 안 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서로 할 일 미루지 말고 사이좋게 놀이하듯 살림 꾸려가며 잘 살아줘.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하네. 아버지는 자신도 형편이 좋지 않으시면서 제 결혼 자금을 무려 3천만 원이나 보태주셨습니다. 너무 놀란 전 아버지를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제 손에 통장을 꼭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바꿔라.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한 게 바로 부모 마음이야. 네 엄마 세상 떠날 때 나온 보험금이랑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그리고 그동안 내가 벌어서 모은 것들을 전부 합해서 네 목, 정한이 목 나눠둔 거다. 힘들 땐 항상 이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가 항상 내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반면 제 시부는 저희 아버지와 완전 딴판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일찍 퇴직하셨다는 시부는 예전 아버지처럼 가부장적인 분이었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와 다르게 전혀 책임감이 없으셨다는 거였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너희 왔니? 아휴, 내가 지금 명절 음식이고 뭐고 할 기분이 아니구나. 너희 아버지 경마장 가서 또 돈 날리고 왔단다. 아버지 또 경마장 가셨어요? 혼자 돈 벌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시끄러워. 여편 내가 어디 집안일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 다녀? 남편이 돈 좀 벌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어째 여자가 사사건건 남자일에 토를 달어? 에이, 신경질나. 얼른 물이나 한 잔 떠와. 여러분, 경마 도박이라고 아시나요? 경주마들이 도착하는 순위에 돈을 거는 도박 말입니다. 시부는 퇴직 후 바로 그 경마 도박에 빠져 집안까지 말아먹은 분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런 시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항 한 번 못하고 시부에게 순종하는 분이셨죠. 어머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해 보신 적이 없어.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인 줄 아시는 거지. 나랑 두 여동생이 그러지 마시라고 엄마의 설득도 해보고 아버지한테 화도 내봤는데, 어머니가 변함이 없으니 두 분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리가 없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와 딸들에게는 항상 본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좋은 분이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정길인 지애비처럼 크지 못하게 열심히 교육시켰다. 우리 딸들한테도 절대 결혼해서 무조건 내내하고 살지 말라고 가르쳤지. 그러니까 어머마, 넌 나와 다르게 항상 남편과 네 두 아들에게 존중받는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거라. 하늘이고 땅이고 하는 건 딱 내 부모님 때 가르침이야. 난 평생을 그런 줄 알고 살았기에 그 마음이 몸에 굳어버렸지만 절대 넌 그럴 필요가 없단다. 네 시아버지가 아나무인으로 굴 땐 날 생각해서라도 이해하고 참아주렴. 내가 내 조를 잘 못해서 그렇다. 대신 그만큼 정길이한테 잘하라고 하마. 이런 집안이라도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마. 저는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반면 항상 며느리인 저를 걱정해 주시던 시어머니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한편 시부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경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에 돈이 바닥나자 시어머니의 벌이를 갈취하던 시부는 그걸로는 충당이 되지 않자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야 정길아, 나 가볍게 한탕만 하고 가게 20만 원만 보내봐라.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저번 주에도 저한테 30만 원이나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게다가 요구하는 대로 자식들에게 돈을 다 타내지 못하자 이젠 저와 사위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당당하게 돈을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예 어머마, 정길이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너 50만 원만 보내봐라. 내가 좀 급해서 그래. 50이요? 안 돼 아버님. 저번에도 제 남편한테 금방 갚는다고 하고 40만 원이나 받아가셨다면서요. 고모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 이건 자식들까지 모두 불행에 빠지게 하는 일이에요. 제발 어머님이랑 자식들을 생각해서 경마 좀 그만두세요. 이게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쎄 빠지게 돈 벌어서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그 자식들한테 이만치도 욕을 못하냐? 저는 저라도 총대를 메고 시부를 말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며느리가 건방지게 군다며 노발대발할 뿐이었죠. 그러다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 저는 결국 남편에게까지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고지서야? 1,000만 원? 당신 나 몰래 카드 대출 받았어? 그게 내가 미쳐 정말. 이게 이자가 얼만데. 당신 이것도 아버님 드렸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어떻게 도박 자금으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당신 내가 아버님한테 돈 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당신 진짜 나랑 애들 얼굴 2번 다시는 안 보고 싶어? 미안해. 나도 해드리기 싫은데 우리가 안 해주면 자꾸 어머니만 혼자 들들 볶이잖아.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어. 그리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앞으로는 절대 부탁 안 한다고 하셔서 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야. 이제 정말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마지막이라는 걸 믿어? 아버님이 퍽이나 또 돈 달라고 안 하시겠다. 당신 내 말 잘 들어. 아버님한테 또 돈 해드리면 그땐 아버님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야. 알았어? 이건 아버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다 망치게 하는 길이라고. 어찌나 열딱지가 나던지요. 물론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불행의 띠에 말려들어서야 되나요? 심지어 저는 시어머니라도 구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따로 저희 집에 모시려고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나 없으면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양반이다. 난 괜찮어. 네 시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니? 이러시는데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준 거란 시누이들과 시매부들도 이건 끝이 없는 수렁이라고 느꼈는지 그 이후 시부에게 단돈 10,000원도 보내주지 않았다는군요. 끝까지 우리가 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이자 그제야 시부는 포기하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돈 달라고 들볶는 시부가 연락을 해오지 않으니 숨통이 트일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거의 1년간 시어머니와만 연락을 가끔 주고받고 명절과 생신 때만 시부를 찾아뵈며 마음 편한 나날을 보냈어요. 어머님, 요샌 아버님이 돈 안 가져가세요? 가져가긴 하는데 그래도 전처럼 빚까지 져서 내놓으라고 사람을 들들 볶진 않는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려는 건지 아무튼 요즘은 나도 속이 좀 편하구나.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일 뿐이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평온은 제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바로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어느 날 저는 퇴근을 한 후 아버지의 포장마차를 향했어요. 아버지를 뵌 지 한 달이 넘어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는 잔치국수도 먹고 싶었거든요. 선선한 날씨였던지라 포장마차 천막이 전부 올려져 있어 내부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포장마차가 가까워지던 찰나 저희 아버지 앞에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아버님? 황당한 건 아버지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제 시부였다는 겁니다. 대체 시부가 왜 저기 있나 싶어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들려온 시부의 말에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시부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짓을 저희 아버지께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돈, 왜 오늘은 이렇게 말꼬리가 깁니까? 평소엔 내가 달란 대로 턱턱 잘만 내어주더니만. 요구가 과하십니다. 몇십만 원도 아니고 갑자기 100만 원이나 내놓으라니요. 이보세요 사돈.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당장 돈 내놔요. 나 구청 공무원 출신인 거 몰라요? 내가 아는 구청 사람들한테 찌르기만 하면 사돈 당장 이 포장마차 접어야 돼. 이거 불법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거 돌아가신 안사돈하고 같이 하셨던 거라던데 이거 적게 되면 하늘에서 안사돈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동안 제가 몇 번이나 요구하신 대로 드렸잖아요. 솔직히 저 그동안 호구라서 사돈을 참아드렸던 거 아닙니다. 누가 누굴 참아줘요? 사돈, 내가 원래 승질 같으면 당장 사돈에게 한 소리 했을 텐데 우리 딸 얼굴 생각해서 참은 거예요. 또 우리 사이가 워낙 우리 딸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잘하니까
내가 사위 생각해서 사돈 행동을 그냥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돈된 정으로 이 정도 해드렸으면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네요. 요즘 동네 깡패들도 이런 식으로 돈 뜯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돈이 그런 무례배는 아니지 않으십니까? 깡패? 무례배? 야, 이 사람아. 나 공무원 출신이야. 과태료 단단히 물고 여기 싸그리 다 적게 만들어줘? 어디 길바닥에 한번 나 앉아볼래? 어디 인생 실패하고 계집애처럼 돈 하나 뚝딱거리고 있는 게 감히 공무원 출신한테 건방지게 굴어? 아버님, 대충 상황 파악도 됐겠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씀도 끝난 것 같겠다. 더는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웬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더니 언제부턴가 시부는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 공무원 출신을 들먹이며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포장마차를 적게 하겠다고 겁박하면서요. 그것도 감히 자기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야, 너 거리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세정아, 뭐야? 사돈이 불렀소? 어멈 너 잘 왔다. 너희 아버지 이거 불법 노점상인 거 알지? 아버지 장사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너라도 얼른 돈 좀 내놔라. 사돈이 영 내 말길 못 알아들으신다. 아니면 내가 공무원 출신으로 아주 본때를 보여드릴 거야. 아버지는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시부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망언을 내뱉더군요. 저는 그런 시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따발총처럼 말을 내뱉기 시작했죠. 공무원이요? 제가 아버님 망신스러울까 봐 모른 척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말씀하시는 게 꼴불견이라 안 되겠네요. 아버님, 민간인들한테 10년 넘게 뒷돈 받다가 걸려서 공무원직 파면당하셨다면서요. 공무원의 생명이라던 연금도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쫓겨나셨다면서요. 근데 그러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동네 깡패만도 못하게 사돈을 겁박해서 돈을 갈취하고 있던 거냐고요. 제발 동네 창피한 줄 아세요. 제 남편 우리 시누이들 집 밖에 나가면 아버님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아버님이 어머님 일 다니는 식당까지 쫓아가서 돈 달라고 난동 부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요. 요즘 겨우 나아지셨나 했더니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이 추태를 부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 이제 아버님 제 아버님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전 애들 아빠랑 이혼할 거고 끝내 도박에 빠져서 천지분간 못하다가 자식 인생까지 망친 건 바로 아버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흥, 계집애가 바락바락 시애비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사돈, 딸 자식 교육 아주 잘 시키셨소. 사업을 말아먹었다더니 자식 교육도 순 말아먹었구만. 뭐요? 이게 누구 앞에서 내 딸을 욕보여? 야, 내가 참아주니까 아주 만만해 보이지? 제게 당황한 시부는 일부러 더 이죽대며 아버지 앞에서 저를 비꼬더군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 험담을 듣자마자 화가 폭발하신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앞치마를 땅바닥에 내팽개치시더니 조리대 안쪽에서 시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오시더군요. 그리곤 당황한 시부에게 무섭게 얼굴을 들이미셨죠. 이보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 딸 아들 똑똑하고 바르게 키운 거요. 내 딸이 제대로 교육 못 받았다면 자기 아내 모르게 카드 대출로 지 애비한테 도박값 대준 당신 아들은 등신천치요. 알아요? 그때 당신 아들이 잘못했다고 2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 앞에서까지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내가 두 말 않고 넘어가 준 겁니다. 근데 감히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딸을 욕되게 해? 이깟 포장마차? 안 하면 그만이야. 내가 포장마차 접기가 무서워서 당신 봐준 것 같아? 잘 살겠다고 노력해보는 우리 딸 사위한테 잡음 만들어주기 싫어서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아주려고 한 거야. 나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 했었거든. 어디 축구공처럼 뻥 차여서 저 멀리 날아가 볼 테요. 싫으면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하시오. 그리고 신고할 테면 신고하고 2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 아, 그게 어머마, 너희 아버지가 많이 흥분하신 것 같다.
내 딸 부르지 말고 어서 사과하라고. 알겠소, 알겠소. 어머마,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좀 말려다오. 사과할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 그동안 저희 아버지한테 가져가신 돈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저 협박 갈치로 아버님 고소할 거예요. 어차피 애들 아빠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이판사판이라고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금방 돌려주마. 내가 약속하마.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은 말아다오. 사돈, 미안합니다. 내가 경마의 눈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만 천지분간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지? 그럼 나 이만 간다. 난 분명히 사과했다. 아버지의 으름장과 제 겁박에 시부는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곤 정말로 발에 차일까 무서웠는지 저희 아버지의 다리를 흘끔대며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죠. 지나가던 행인들은 모두 멈춰서서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고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아저씨 2명은 멍하니 우리를 보다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잘했어요, 사장님. 보는 내가 다 부하가 치밀더만 아주 똑소리 나는 따님을 두셨네요. 들어보니까 그러게 뭐하러 처음부터 저런 인간한테 돈을 줬대요. 사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아저씨들의 말을 듣고 그제야 전 아버지를 향해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엉엉 울었죠. 아버지, 왜 저한테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왜 아버님한테 돈을 주셨냐고요? 아버지가 왜요? 제가 죄송해서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요? 미안하다, 세정아. 난 그냥 저 인간이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려고 했어. 아까 말했다시피 너랑 이서방을 생각해서 말이다. 근데 오늘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더는 내가 못 참을 것 같아서 포차를 접는 한이 있어도 단단히 화를 낼 생각이었는데 그러기도 전에 마침 네가 모든 걸 봐버린 거다.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미안하다 우리 딸. 이 아빠 생각이 짧았다. 아버지는 엉엉 우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딸 생각에 그 강한 자존심까지 굽혔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욱 죄송함이 밀려와 한참 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모든 전후 사정과 함께 시어머니께 이혼을 선언했고 시어머니는 그 즉시 저보다 먼저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더군요. 하지만 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도 똑같이 통보를 했어요. 우리 그냥 이혼해. 우리 아버지 그런 취급한 사람이랑 난 더 이상 한 가족 못해. 여보, 미안해. 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여보,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랑 인연을 끊을게. 어?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없이 어떻게 살아? 아버님 행동은 도를 지나쳤어. 나로 모자라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 거 나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당신이 인연 끊는다고 한들 아버님이 포기하실까? 우리가 돈 안 들였다고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찾아가서 그런 짓을 하신 분이 아니, 아버님은 절대로 안 바뀌실 거야. 어머마, 정말 미안하다. 우리 정길이 좀 모질지 못해도 마음 착하고 너랑 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인 거 누구보다 어멈 네가 잘 알잖니. 어? 내가 여기 오는 길에 너희 시아버지한테 물어서 사돈 어른께 받은 돈의 이자까지 더해서 네 통장으로 보내놨다. 그거 내가 우리 손주들 나중에 학비라도 대주고 싶어서 너희 시아버지 모르게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야. 아휴, 내가 사돈 어른께도 꼭 정식으로 사과드리마. 그러니까 어머마, 나랑 너희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안방에 어른들이 소란스럽자 거실에 있던 8살, 6살 아들 둘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 저 또한 그냥 엉엉 울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저와 달리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곧장 애들에게 달려가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천사들. 어른들이 소리쳐서 많이 놀랐지? 어른들 싸우는 거 아니야. 그만큼 중요하게 의논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괜히 들으면 더 무서우니까 우리 방에 가 있을까? 자, 아빠 손잡고 착하지? 평소엔 저에게도 아들들에게도 저렇게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기에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약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절 돕지 않으시겠다면 저는 아버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할 수가 없으니 이대로 정말 애들 아빠랑 갈라설 거예요. 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그게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하마. 애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온 남편도 희망 어린 눈빛으로 시어머니 옆에서 제 말을 경청하고 있더군요.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제가 세운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머님뿐만 아니라 당신도 아가씨들과 고모부들도 모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어머님, 지금 자식들도 아버님한테 다 등 돌린 마당에 아버님 억지를 받아주고 계신 건 어머님뿐인 거 아시죠? 아버님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머님부터 아버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야 아버님도 뜨거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밥상도 꼬박꼬박 대령하지 마시고 돈도 절대 주지 마시고 집안일도 아버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아버님이 소리 지르면 어머님도 지지 말고 맞서시고요. 내가? 하지만 어떻게 너희 시아버지한테 내가 그럴 수가 있겠니? 하셔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아버님이랑은 좀 달랐지만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처럼 달라진 건 저희 엄마의 달라진 태도 덕분이었고 이후엔 그런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법까지 썼는데도 아버님이 달라지지 않으시다면 그땐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아버님인지 자식들인지요. 자식들이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이 안타까워서 그동안 아버님께 돈을 드렸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불편한 진실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이내 시어머니는 결심이 선 얼굴로 제게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와 함께 직접 저희 아버지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머리 숙여 사과를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점잖은 태도로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께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을 전부 건네드렸죠. 며칠 뒤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간 시각, 우리 부부와 두 시누이 부부는 모두 휴가를 마쳐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는 뜬금없는 우리의 방문에 놀란 표정이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시어머니께선 그런 시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불렀소.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내 자식들 얼굴 좀 봐놓고 싶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암 말기랍디다. 그제 병원에서 검사 결과 듣고 왔어요. 이미 수술할 수도 없을 만큼 다 전이가 됐고 항암 치료도 소용없을 거래요. 앞으로는 연명 치료만 받다가 고작 6개월 정도 살 거랍디다. 그래서 내가 입원하기 싫다고 그냥 남은 시간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갈 거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곧 나랑 이별할 준비하슈.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제가 낸 꾀는 바로 시어머니께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시부를 속이는 거였어요. 다소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부재를 시부가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길 바랐거든요. 그리고 그 후회가 시부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랬죠. 제 의견을 들은 시누이들과 시매부들은 그동안 시부에게 쌓인 게 많은지
제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도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히더군요. 시부는 시어머니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들은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쏟아냈죠. 어머니,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셔야죠. 그래, 엄마. 엄마가 그렇게 일찍 포기하면 남은 우린 어떡하라고. 아직 효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요, 어머니. 난 이미 지겹게 살 만큼 살았어. 오래 살아봐야 고마운 줄 하나 모르는 네 아버지 수발밖에 더 들겠니? 내가 없으면 그제야 네 아버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모두들 명령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시부도 결국 깜빡 속아 넘어가더군요. 시부는 그제야 눈을 동그랗게 뜨곤 시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죠. 진짜야? 아니, 70도 안 된 여편 내가 무슨 말기암이야. 당신 없으면 난 혼자 어떻게 살라고? 왜 못 살아요? 당신은 팔이 없수 발이 없수. 혼자 밥 차려 먹고 돈 떨어지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이 마당에 일만 하다 가기 싫어서 식당도 그만뒀어요. 죽는 마당에 난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앞으로 당신은 혼자서 살아갈 연습부터 하시구려. 혹시라도 애들한테 손 벌릴 생각이랑 하지 말아요. 절대로 당신한테 돈 주지 말라고. 내가 애들한테 유언으로까지 남겨놓을 테니까. 너희들 내가 죽어서도 편히 눈 못 감는 꼴 보고 싶으면 너희 아버지 챙기거라. 난 하늘에서도 내 자식들 등골이 뽑히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시어머니의 말에 시부는 울상을 짓더군요. 그 뒤 우린 시어머니를 보살핀다는 핑계로 시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자꾸만 웃음이 나와 참을 수가 없었죠. 여보, 나 배고파. 침 삼키슈. 뭐? 침을 삼키든 입술 각질을 뜯어먹든 알아서 하라고요. 나 지금 아파서 아무 힘도 없는데 나한테 밥을 차려주지 못할 망정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어머님, 제가 죽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얼른 약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네가 쓸모없는 남편보다 100배는 더 낫다. 어머마, 내 거는. 제가 사온 죽은 내일하고 모레까지 어머님 드실 것들이에요. 설마 시한부 환자 죽을 뺏어 드시려고요? 냉장고에 김치랑 마른 반찬 해다 놨으니까 밥만 해서 드세요. 저랑 아범은 애들 때문에 죽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봐야 해서요. 에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쓸데가 없구나. 안 먹을란다.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시부 참교육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가선 아예 시부를 부려먹고 계시더군요. 여보, 나 물. 뭐라고? 물 좀 달라고요. 안 들려요? 가뜩이나 힘도 없어 죽겠는데 저녁약 못 먹고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사람 참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 아, 알았어. 다시 떠다 줘요. 아, 또 왜? 찬물 싫어요. 미지근한 물로 다시 떠다 줘요. 얼른요. 여보, 나 달래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달래 뭐? 어릴 적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달래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셨는데 죽을 때가 되니 자꾸만 그게 먹고 싶네요. 이대로 그걸 못 먹고 떠나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어머마고 애들 있잖아. 예, 어머마. 아니, 난 당신 손으로 직접 끓여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기왕 끓이는 거 많이 끓여주세요. 애들이랑 우리 손주들도 다 먹고 가게. 왜요? 싫어요? 그래요. 어차피 얼마 못 살 목숨인데 내가 욕심이 많았죠. 아프면 빨리 그냥 눈을 감아야지. 내 팔자에 무슨... 아, 진짜 사람을 겁박하는 거야 뭐야? 아, 끓인다고. 시장 가서 달래 싱싱하고 실한 것들로 직접 골라와요.
아이고, 배가 고파서 의식이 몽롱해지네. 간다, 가. 어머마, 나 시장에서 달래 고르는 것 좀 도와다오. 저러다니 시엄마 돌아가시겠다. 시부는 어차피 돈도 없었거니와 정말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자 겁을 먹으신 모양이더군요. 시부는 처음엔 툴툴대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더니 나중엔 경마장으로 발걸음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해달라는 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자식들이 마지막이라는 핑계로 시어머니만 모시고 여행까지 다니니 시부의 외로움은 극에 달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연기가 2개월가량 지속되었을 때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께선 드디어 서름이 터지신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은 김치찌개가 돌아가신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 알았어. 해줄게. 그까짓 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만드는 거 다 나와 있더만. 그러니까 여보, 제발 고추 굴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말어. 자식들도 다 나한테 등 돌린 마당에 당신까지 없으면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내가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아니 팔보채라도 해서 맨날 대접해 줄 테니까 제발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 어? 당신 아직 멀쩡한 거 보니까 치료받으면 충분히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내 친구 놈 아내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2년은 거뜬히 넘게 살다 갔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병원 가자. 나 당신 없인 정말 하루도 못 살아. 나만 남겨놓고 일찍 눈 감을 생각하지 마. 내가 살아봐야 당신 경마에 돈 버리는 꼴밖에 더 보겠어요.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아. 우리 여윳돈도 다 떨어졌으니 평생 살던 이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가야겠죠. 평생의 추억까지 그렇게 날려버리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난 이제 지겨워요.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일할게. 당신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경마장 근처엔 얼씬도 안 앞세. 아니, 아예 말띠인 사람 근처에도 안 갈게. 이 집도 내가 지키고 당신 인생의 낙도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여보. 이렇게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맹세할게.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다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당신의 감사함도 모르고 살았어. 정말 미안해, 여보. 다들 처음 보는 시부의 서러운 울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부는 그런 자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손만 부여잡은 채 크게 흐느끼셨죠. 집안엔 다른 방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에 대조되는 시부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정적 아닌 정적을 깬 건 갑자기 목소리에 기운이 생긴 시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나한테 미안해요? 그럼, 응? 근데 당신 목소리가 왜 갑자기 기운 차려졌어? 정말 2번 다신 내 속 안 썩일 거예요? 도박도 끊고 일도 하고 평생 나만 즐겁게 해주면서 살 거라고 약속해요? 그렇긴 한데 당신 괜찮어? 네, 방금 다 나았어요. 내 병의 근원은 다 당신이었거든요. 뭐라고? 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당신 정신 차리라고 연기 좀 했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 가단 당신이고 나고 애들까지 전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요. 화낼 거면 화내요. 근데 난 당신이 지금만 다짐 안 지킨다면 앞으로 정말 당신 안 볼 거예요. 당신하고 이혼할 거라고요. 그럼 그동안 먹던 약은 뭐야? 혈압약이요. 덕분에 요즘 혈압도 정상으로 들어와서 참 좋네요. 너무 뜬금없는 상황에 시부는 어안이 벙벙한 듯 하더군요. 우린 시부가 화를 낼까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시부의 반응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의외였습니다. 시부는 또다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더군요. 그리곤 두 팔을 활짝 벌려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와락 껴안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고마워, 여보. 난 정말 이대로 당신이 영영 내 곁을 떠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다고. 화 안 났어요? 화나긴 무슨. 당신이 안 죽는다는데 그깟 거짓말이 대수야? 내가 몹쓸 놈이어서 당신이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한 건데 내가 죄인이지. 암.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 앞으로 아플 일 없게. 내가 당신 속 절대로 안 섞일게. 안 아파줘서 정말 고마워. 만세! 우리 아내 안 아프다. 이만수, 아직 외톨이가 아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는 모두 벙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시부의 모습을 보며 터뜨린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에 그제야 우린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상상만으로 그렇게 힘들어하실 거면서 왜 그렇게 어머니께 못되게 구신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다. 사람 든 자리 몰라도 난 자리 난다더니 너희 엄마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부질없어지더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 엄마 옆에서 챙겨보니 알겠더구나. 사람 수발드는 일이 얼마나 고된 건지 말이야. 그걸 군말 없이 내 옆에서 평생 해준 너희 엄마에게 내가 어떻게 고맙고 미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너희들에게도 내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애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일까지 해서 깨우쳐 주려고 해서 너무 고마워. 어멈한테나 고맙다고 해요. 어멈이 우릴 위해서 당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모두를 노력하게 한 거예요. 어멈 아니었으면 나조차도 당신을 위해 이런 짓을 할 엄두조차 못 냈을 거라고요. 어멈 네가? 아휴, 고맙다 어머마. 난 사돈 어른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런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말이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애들과 애들 아빠를 위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 아버님, 부디 이번에 깨달은 것들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제발 가족들에게도 남들에게도 피해 주지 말고 떳떳하게 사세요. 그래야 나중에 손주들 더 컸을 때 손주들에게 사랑받는 할아버지도 되시죠. 지금 약속 잊어버리시면 저 그땐 진짜 아버님 진짜 미워할 거예요. 그렇게 잊지 못할 해프닝을 뒤로하고 시부와 가족들은 눈물의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작 2달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변하겠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은 모두 시부를 지켜보고 있고 또다시 시부가 변한다면 그땐 지금보다 더 쓴 약을 처방해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시부를 내버려 두진 않을 생각입니다. 남에게 피해까지 끼치며 제멋대로 구는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병들게 한다는 걸 이젠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부는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시부는 직장을 구하셨고 시어머니 바라기가 되셨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웬 꽃다발이에요? 예쁘지? 너희 시아버지가 생일이라고 일 끝나고 집에 오다가 사다 줬다. 내 살다 남편한테 꽃다발 받아보는 날이 오는구나. 아니 근데 아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뭐해. 당신 미역국 끓이고 있지. 당신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난 생일상 차려준다기에 죄다 배달 음식 시킬 줄 알았더니만 이 양반 사람 참 감동시키네. 하긴 어머마, 너희 시아버지 요즘 나보다 더 음식을 잘한다. 사돈 어른 식당 있잖아. 매번 거기 가서 사돈 어른께 음식하는 법을 배워오더라고. 2년 전 시부께선 저희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셨다는군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손님들도 있는데 나한테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사과하더라. 잠시 자기 아내를 잃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는데 그 조강지철 잃고 꿋꿋하게 살던 나한테 아내가 하늘에서 슬퍼하네 어쩌네 망언을 했다며 너무 미안했대. 그리고 자신처럼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포장마차까지 하고 있는 내가 존경스럽다는구나. 네가 말했던 그 특효약이 먹힌 모양이야. 그렇지? 기왕 이혼 안 하기로 한 거 어른들하고 척지지 말고 잘 지내보렴. 어제 보니까 너희 시아버지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부끄러움을 깨우칠 줄은 아는 사람 같더구나. 당시 아버지가 포장마차를 하시던 곳은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김에 아버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게를 얻어 합법적인 술집을 차리셨어요. 그때 이미 오래도록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던 제 동생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도 해서 다행히 아버지의 술집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아버지 식당은 시댁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였는데 1년 전 아버지 식당이 개업했을 때 개업을 축하한다며 시부모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 아버지와 시부는 꽤나 친해지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버지를 뵈러 놀러 갔는데 시부께서 굉장히 익숙한 듯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어머머 왔냐? 나 가끔 사돈이랑 술 마시러 온다. 바빠 보이면 이렇게 서빙도 도와주고 겸사겸사 한가할 땐 사돈이 나한테 요리도 가르쳐주고. 우리 딸 왔어? 아버지, 우리 아버님 여기 자주 오세요? 그래, 아주 귀찮아 죽겠다. 그래도 이 나이에 비슷한 게 많은 친구가 생겨서 나도 덜 심심하고 좋아. 뭐가 비슷한데요? 우리 둘 다 가부장적으로 굴다가 아내 덕에 정신 번쩍 차린 사람이잖니. 너희 시아버지가 나보다 좀 더 철딱서니가 없긴 한데 내가 2살 많은 입장으로 그냥 형처럼 품어주기로 했다. 저 봐라. 우리 동생이 얼마나 싹싹한가. 요즘 경비로 일하는 아파트 사람들한테도 친절 경비원이라는 아파트 주민이 주는 상까지 받았단다. 대단하지 않냐?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사부인께서 또 일을 안 나가도 된다면서 말이야. 이렇듯 저희 시부의 변화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모두 평화를 찾았고 특히 시어머니께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행복해 하시곤 하죠. 남편과 시누이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굉장히 고마워하시는데 사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도리어 어른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며 버르장머리 어깨 군 것이 다인데요. 그러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또 버릇이 없어져야 한다면 저는 언제고 2눈 질끈 감고 총대를 맬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 아들들에게는 행복만 가득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 주위엔 가부장적인 어른들이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시부처럼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해선 안 되겠지만 대부분 가부장적인 어른들은 시대상이 고스란히 몸에 배었을 뿐인 평범한 분들이시죠. 하지만 서로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선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런 어른들께서도 조금씩 양보의 손길을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 제 사연을 통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법이니까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잠시 동안은 모두들 근심을 잊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족들과 남은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